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어떤 왕의 사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헨리 8세의 연애 편지 속으로 들어가 그의 내밀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둔 그 강력한 군주, 폭군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편지들 속에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 자리가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 이게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어지시나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기까지 하죠. 말 그대로 앤 불린에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사랑에 빠진 왕. 과연 헨리는 어떻게 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정적인 구애를 펼쳤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헨리는 거의 20년 동안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앤 불린은 누구냐? 바로 그 왕비의 시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관계는 엄청난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헨리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말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이 정말 재밌어요. 그냥 비싼 보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사냥한 사슴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고기를 맛볼 때 사냥꾼을 떠올려 달라. 이거 정말 원초적이면서도 굉장히 계산된 행동 아닌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앤의 식탁 위에까지 그 일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헨리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요. 나의 심장과 나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긴다. 이건 단순한 구애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앤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신의 애정이 식을까봐 두렵다고까지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느끼는 이 불안감,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심장을 그린 그림 안에 앤 불린의 이니셜 A.B를 새겨 넣었어요. 그러면서 H는 A.B 외에 다른 일을 찾지 않는다라고 썼죠. 이건 그냥 단순한 낙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내 마음속엔 오직 앤 불린뿐이라고요. 이 개인적인 사랑이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개인적인 로맨스가 어떻게 국가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헨리의 개인적인 욕망은 이제 중대사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정치적인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왕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황청의 정면으로 맞서고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종교적인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커져나간 거죠. 이 편지에서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더 이상 헨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헨리와 앤, 두 사람이 우리의 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대리인을 파견하는 완벽한 정치적 동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물증입니다. 앤이 쓴 편지에 헨리가 직접 추신을 덧붙였어요. 이제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서 당시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자였던 울지 추기경을 함께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시험대에 오르게 한 외부의 위협들, 바로 강제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과 끔찍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발한병이라고 불렸던 이 병은요, 걸리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지내만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앤이 아플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헨리가 보인 반응 좀 보세요. 여기에는 왕의 위험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남자의 순수한 공포, 그리고 깊은 애정만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 구절은 정말 마음을 울리네요. 당신의 병 절반을 짊어지겠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헨리가 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녀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절절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무서웠던 전염병의 위협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헨리의 편지에는 다시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볼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헨리가 그냥 신하들한테 알아서 해 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신학적, 법적인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 직접 책까지 썼다는 거죠. 이 중대사가 이제 완전히 그의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혼인 무효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교황 특사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소식. 이 소식은 헨리에게 그들의 재회와 결혼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편지에서 그의 흥분과 안도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별의 끝에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그 열정적인 약속들에 마지막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 마지막 구절에 헨리의 모든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권력, 정치, 질병, 이별. 이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국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품에 안고 입맞추고 싶은 이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정말 희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편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헨리는 이 편지 속 약속들을 정말 다 지켰습니다. 교황과 등을 지고 나라의 종교를 바꾸고 결국 앤을 여왕의 자리에 앉혔죠. 정말 한 나라를 통째로 개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남자의 이토록 불타는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